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신축년 1월 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성인문의 교과서 중학교 1학년 국어 공부하는 시간이고요. 오늘 동영상 강의 30번째입니다. 우리는 지금 6단원 매체의 이해 공부를 하고 있고요. 문자 매체에 의해 문자 정보의 활용, 광고 만들기 이렇게 세 주제를 통해서 매체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매체는 정보를 전달하는 그릇이다. 그리고 이 매체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매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매체에 담겨 있는 정보를 활용하는 법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첫 단원 문자 매체의 이해에 대해서는 다양한 문자 매체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매체는 문자도 있고 음성도 있고 영상도 있고 그 중에 문자 매체는 매체의 성격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다르다. 김치라는 주제로 전문서, 백과사전, 신문기사 이 세 개의 매체의 성격에 따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문자 정보의 활용. 문자 정보 활용에서는 일상에서 접하는 문자 정보를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홍보문, 안내문, 공고문을 읽어보았습니다. 홍보문은 2008년 7월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 시행이라는 글을 읽어보았고요. 안내문은 암 검진 및 건강검진 안내, 공고문은 관절염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 공고 이렇게 세 개의 문자 매체를 저희가 접하게 되었고 이 문자를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것. 147쪽 학습활동 1. 본문에 제시된 자료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 정리하여 봅시다. 홍보문, 안내문, 공고문 이렇게 세 개가 나와 있습니다. 홍보문을 통해서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뜻과 시행 시기, 신청 절차 이런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홍보문하고 쌍점이 있는데 그 옆에다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뜻, 시행시기, 시행절차 이런 것들을 써 넣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안내문. 안내문을 통해서는 암, 검진, 건강검진, 대상, 일정, 검진하는 장소, 검진하는 항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안내문에는 건강검진 대상, 일정, 장소, 검진, 항목 이렇게 적어 넣으시면 됩니다. 이거 외에 더 있죠. 더 있는 것도 내가 찾을 수 있으면 더 적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공고문. 공고문을 통해서는 임상 실험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 임상 실험은 언제 하는지, 일정, 참여자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시험 기관은 어디인지, 연락처는 어디인지라는 정보를 알 수 있었습니다. 공고문하고 쌍점 옆에 임상 실험 대상, 일정, 참여자 혜택, 시험 기간, 연락처 이거를 적어 주시고요. 이거 외에 더 많은 정보가 있었는데 그 정보를 더 찾아 적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학교 홍보 안내문을 만든다고 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지 정리하여 봅시다. 학교 홍보문을 만들 때 여러분들이 학교를 찾아가고자 할 때 그 홍보문 안내문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지 정보를 잘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그 학교의 이름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학교 오는 방법,
거기가 어디에 있는지, 몇 번을 타고 가는지 뭐 이런 거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면 정보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쉽게 취득할 수 있겠죠.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도 중요하죠. 또 글을 읽어보아도 잘 이해가 안 되었을 때 전화를 통해서 또 그 정보를 들을 수가 있으니까요. 전화를 통해서 만약에 듣는다, 그러면 이럴 경우 음성 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소, 그리고 몇 반이 운영되는 시간과 요일이 언제인지, 학교의 주된 역사, 연혁이라고 하거든요. 학교 연혁,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홍보 안내문을 보고자 안내문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알고자 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그 빈 공간 안에 학교명, 학교 오는 방법, 전화번호, 주소, 학급 운영 요일과 시간, 학교 연혁 등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이거 말고 나라면 이런 게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적어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3번, 모둠별로 우리 학교 홍보 안내문을 만들어 봅시다. 대면 수업, 학교에서 수업을 한다라고 하면 모둠별로 홍보 안내문을 재밌게 만들어 볼 수 있겠지만, 댁에서 이 동영상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는 학교 홍보 안내문을 만드는 대신 나를 알리는 홍보 문구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내문이 아니라 홍보 문구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위풍당당한 땡땡땡이다. 땡땡땡, 여기다 자기 이름을 넣으면 좋겠죠. 나는 위풍당당한 한의자이다. 이와 같이 나를 알리는 홍보 문구를 만들어 보세요. 이어서 소단원 3과 148쪽 광고 만들기 보겠습니다. 광고, 우리가 너무도 흔히 매일 수없이 많이 접하는 광고 만들기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이 광고 만들기 3단원 학습 목표는 광고문 쓰는 방법을 알고 창의적인 광고문을 만들 수 있다. 창의적인 광고문을 만드는 것이 이 단원의 목표이네요. 사전활동, 최근에 보았던 가장 인상적인 광고는 무엇이었는지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최근에 보았던 인상적인 광고, 글쎄요, 선뜻 떠오르지 않는데요. 최근 아니고 오래된 광고 중에서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기억나는 광고가 있는데요. 텔레비전 광고. 이코노 텔레비전은 이코노,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뭐 이런 광고들이 아주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인상적으로 제 머리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광고가 있네요. 글씨가 작기는 하지만 첫 번째가 KB 국민은행을 알리는 사진이고요. 그 옆에가 ST 듀퐁이라는 다소 흐린데요. 이게 이제 남성 의류나 남성 용품 관련된 그런 광고 그 화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 잘생긴 남자 이승기가 있네요. 이승기가 김치를 쫙 찍고 있는데요. 지펠 냉장고 광고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하이마트 100% 본사 직영점 하이마트, 가전 제품을 파는 하이마트 광고 모습입니다. 네컷의 광고 사진을 보았습니다. 최근에 보았던 가장 인상적인 광고,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었는지 그 옆에다가 짧게 한번 써보시고요. 광고는 그 안에 148쪽 노란색 줄로 그어져 있는 그곳을 읽어보겠습니다. 광고는 자신의 생각을 알리고 설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양한 광고를 보고 광고 속에 담긴 생각들을 이해한 후 창의적인 광고를 만들어 봅시다. 창의적인 광고를 만들어 보라고 합니다. 다음에 149쪽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광고문에는 일정한 형식이 따로 없다. 따라서 자유롭게 쓰면 된다. 다만 행동의 변화를 유발하려는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한다. 광고문은 무엇보다도 독자의 주의를 끌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독자의 흥미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의외의 내용을 담거나 독특한 어구나 참신한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표현 대신 이거 참 기발하구나 하고 느낄 정도의 참신한 표현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식을 깨는 생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미있게 표현하는 것도 필요하다. 여러 가지 표현 기법을 동원하여 흥미를 끌고 표현상의 변화와 강조 효과를 10분 발휘하는 것이 좋다. 광고문의 목적은 설득하여 행동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욕망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친밀감을 불러일으키는 표현을 통해서 은밀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다. 광고문의 문장은 간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퓨어와 같은 압축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운율에 맞추어 읽을 수 있도록. 149쪽까지 읽었고요. 150쪽 이어 읽겠습니다. 표현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기억하기에도 쉽다. 이 밖에도 어순의 도치나 생략, 반복 등을 통해 생동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좋다. 사람은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 따라서 광고문은 참신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자면 기지가 넘치는 표현을 구사하는 것이 광고문의 요체라 할 수 있다. 곧 광고문은 짧지만 촌철살인의 재치를 담고 있어야 한다. 네, 촌철살인하고 옆에 방가로 1번으로 작게 1 써 있는데요. 이걸 각주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150쪽 하단에 보면 촌철살인에 대해서 뜻풀이가 나와 있습니다. 한자가 있고요. 뜻풀이를 읽어보겠습니다. 한치의 세부치로라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뜻으로 간단한 말로도 남을 감동하게 하거나 남의 약점을 찌를 수 있음을 이르는 말. 아주 작은 세부치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말로 남을 감동하게 하거나 남의 약점을 찌를 수 있을 때 우리는 촌철살인. 우리 마음속에 그냥 비수같이 딱 꽂혀 있어서 말이 오는 말, 뭐 이런 것을 촌철살인이라고 합니다. 요게 우리 광고문에 어려운 단어들이 많은데요. 어려운 단어들 국어사전을 통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이 있고요. 거기에 큰 따옴표 안에 I, AM, K, O, R, E, A, N, I am Korean 이렇게 써 있습니다. I am Korean. 그리고 아이들이 크게 입을 크게 벌리고 함성을 지르는 듯한 모습이 있고요. 그 옆에는 외국인인 듯한 분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글을 이어 읽으면 우리의 가슴은 뜨겁지만 더 뜨거워져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KOREA 코리아 한국보다 더 자랑스러운 KOREAN 코리언 한국인이란 뜻입니다. 코리아 브랜드
당신이 만듭니다. 굉장히 어려운 광고문이네요. I am Korean 이 뜻은 나는 한국인이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그 그림을 넘어가면 두 아이가 함성을 지르는 난 이 모습 I am Korean 요 사람도 한국 사람 자랑스러운 나는 한국 사람인 거고 그 옆에 외국 사람인 듯해 보이지만 이 사람도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 듯한 한국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색깔 얼굴의 색깔의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내면의 다른 것에 따라서도 한국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가슴은 뜨겁지만 더 뜨거워져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문화를 초월한 이런 것을 아우르는 것이 코리아 브랜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다. 이런 멋진 표현입니다. 151쪽 보겠습니다. 행복을 채워주는 사람. 그리고 그 아래 읽겠습니다. 아직 우리 글이 서툰 준호 엄마를 위해 날마다 알림장을 읽어주는 민지 어머니. 민지 어머님이 옆에 서툰 준호 엄마에게 알림장을 아마 준호 엄마는 외국에서 와서 우리나라 말을 잘 모를 수 있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랬을 때 이웃인 민주 어머니가 읽어준다면 우리는 이 모습이 행복을 서로에게 채워주는 사람들이겠죠. 그 아래 그림 당신의 사랑이 있어 준호도 대한민국의 꿈나무도 자랍니다. 준호의 엄마는 외국인이지만 준호는 우리나라의 꿈나무로 자란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인 듯한 모습이 아이를 이렇게 안는 모습이 보입니다. 다문화 사회는 사랑하는 마음도 더 많아지는 사회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문화 사회는 사랑하는 마음도 더 많아지는 사회입니다. 다문화, 다양한 문화, 특히 동남아 쪽이라든가 이렇게 우리나라에 와서 이주해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문화라고 얘기하는데 다양한 문화 속에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어울려서 산다라고 하면 사랑하는 마음도 더 많아지는 사회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광고, 마음을 뜨겁게 하는 광고의 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광고문을 마지막으로 광고 만들기에 대한 그 글을 읽어보았고요. 학습 활동 보면 152쪽입니다. 학습 활동이 광고 만들기 계획서까지 있는데요. 여러분들 152쪽, 153쪽 집에서 차근차근 한번 해보시고요. 156쪽 심화학습까지 읽어보시고 그러시면서 이 광고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대단원, 6단원 매체 이해를 마쳤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7단원 영화의 이해, 영화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1월 15일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